반갑습니다. 이번 스트라디바리 코드 에피소드에서는 모든 현악 연주자가 언젠가는 고민하게 되는 주제, 바로 현악기의 음질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또는 첼로의 섬세한 음색을 무엇이 정확히 좋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좋은 음색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클래식 음악에서의 음질, Acron YM은 악기의 개별 음향 특성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귀가 인지하는 것, 때로는 매우 직관적이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을 포함합니다. 소리가 따뜻하거나 밝게 느껴지거나 부드럽거나 선명하거나 약간 코가 섞인 듯 느껴지는 것 등이 그 일부입니다. 또한 다양한 음이 얼마나 명확하게 구별되는지, 악기가 빠른 음 전환에 얼마나 정밀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많은 관객이 있는 큰 공간에서도 쉽게 들릴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악기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연주하는지도 포함됩니다. 부드러운 피아니시모 부분도 강렬한 포르테 구간만큼 설득력 있게 재현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주자의 활에 대한 반응 속도와 민감도, 즉 악기가 연주자의 충동에 얼마나 직설적으로 반응하는지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 특성들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는 명백하지만 다른 것들은 두 번째 시선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측면 중 하나는 목재입니다. 전통적으로 천장은 전나무로 만들어지며 바닥과 프레임에는 주로 단풍나무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재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 출처, 성장 과정, 연령, 그리고 무엇보다 저장 방법입니다. 알파인 고산지대에서 채취된 공명 목재는 수년간 공기 중에서 건조되어 일반적으로 산업적으로 건조된 재료보다 더 높은 음향 성숙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믿어졌던 것과는 달리 예를 들어 스트라디바리의 목재에는 반드시 수십 년 동안 저장된 후에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연대학적 연구에 따르면 사용된 목재는 종종 제작 연도보다 몇 년 정도만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목재 조각들은 대개 맑은 하늘 아래에 저장되었으며 비로부터 보호받았지만 햇빛에 노출되기도 했으며 종종 작업장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제작자는 평생 동안 많은 양의 목재를 모았으며 일부는 자신과 후대의 안녕을 위해서였고 일부는 동료들이 구매하기도 했다. 한 바이올린 제작자가 사망하고 후계자가 없을 경우 그의 재고는 종종 동료들에 의해 구매되었으며 이로써 재료는 작업대에서 작업대로 시간 속을 이동했다. 재료 외에도 수작업의 정교한 수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험이 풍부한 바이올린 제작자는 어떤 부분을 얼마나 강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 베이스빔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장력을 견딜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또한 레커는 소리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시각적뿐만 아니라 음향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리고 작은 디테일, 예를 들어 몸체의 곡률이나 F지하 구멍의 강역도 소리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악기의 품질은 종종 제작자의 경험과 함께 성장한다. 한 사람이 평생 만든 악기 수가 많을수록 형태와 기능이 소리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섬세해진다. 그러나 최고의 재료와 정교한 수작업도 이른바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브리지와 스탠포드의 정밀한 위치 선정, 적합한 현 선택, 활과의 조율이 포함된다. 연주자의 연주 기술 역시 자연스럽게 음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악기 내에 이미 내포된 것만을 울리게 할 수 있다. 지탱력이 부족한 악기는 솔리스트의 손길 아래에서도 콘서트 홀의 마지막 줄까지 도달하기 어렵다. 반면 잘 조율되지 않은 뛰어난 악기는 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여기서 바이올린 제작자와 연주자 간의 협력이 중요해진다. 이는 많은 섬세함과 상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공동 작업이다. Acron IM, 이제는 음질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며 음향 분석 방법은 주파수 스펙트럼, 진동 행동 또는 볼륨 변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한 음악가는 따뜻하고 둥근 음색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음악가는 밝기와 투영을 더 찾습니다. 음향 이상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 프랑스 음악가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나 독일 동료들과는 다른 음향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하는 환경, 즉 언어, 음악, 일상 소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독일 민속 음악과 함께 사회화된 사람은 인도 음악과 함께 자란 사람과는 다르게 듣습니다. 인도 음악에서는 4분음 강역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낫거나 못함과는 관련이 없으며 단지 다를 뿐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하자면 프랑스 악기는 대부분 프랑스에서 가장 잘 팔렸고 독일 악기는 독일에서 가장 잘 팔렸습니다.
반면 이탈리아 악기는 전 세계 거의 어디에서나 수요가 있었던 놀라운 현상으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질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스트라디바리, 과르네리 델 제수, 아마티 또는 과다니니와 같은 이름을 떠올립니다. 이 전설적인 악기들은 실제로 뛰어난 음향을 자랑하지만 단지 그 연령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뛰어난 제작 기술, 신중하게 선택된 재료, 조화로운 레커, 완벽한 균형의 조합이 이들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대 악기들도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옛 이탈리아인들이 더 이상 충분한 수량으로 존재하지 않아 전 세계 전문 연주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음향과 볼륨에 대한 요구도 변화했습니다. 스트라디바리 시대의 콘서트 홀은 훨씬 작았지만 오늘날의 악기들은 종종 큰 홀이나 현대 피아노 옆에서 연주되어야 합니다. 현대 작곡은 음향, 아티큘레이션, 내구성에 대해 다른 요구를 하며 현대 바이올린 제작자들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악기와 새로운 악기를 직접 경쟁시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1920년식 부가치를 현재의 페라리와 비교하거나 렘브란트 그림을 로버트 라이먼의 작품과 비교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 다 가치가 있지만 매우 다른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대 바이올린 제작자들은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작품을 위대한 명인들과 비교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 비교는 어색합니다.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은 바로크 음악에 이상적일 수 있지만 볼프강 리훔의 전위적인 작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스트라디바리들이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작 당시와 같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른 에피소드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어떻게 좋은 악기를 찾을 수 있을까? 고품질의 현악기는 4개의 현 전체와 모든 음역에서 균형 잡힌 소리를 냅니다. 음악적 표현에 섬세하게 반응하며 다양한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고 소리와 형태 모두에서 인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악기는 연주자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빠르게 악기가 학생이나 연주자의 연주 스타일과 성격에 맞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악기의 성격, 즉 나만의 목소리로 느껴지는 것에 대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연주자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며 새로운 음악적 경험과 스타일의 발전을 통해 변화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 적합한 소리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탐색이 음악 연주를 이렇게 생생하고 흥미롭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스트라디바리 코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독하고 이 팟캐스트를 다른 음악가들과 공유하며 이 청각 여행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관심을 유지하세요. 또 만나요.